평범하거나 특별하거나 이름표와 물음표 사이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뉴스다. 네,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발달장애인 부모를 탓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죠. 이번 논란이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경남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최진기 센터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사옥 올라오는 길 뭐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으셨습니까? 네, 오늘 또 이제 비가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꽤 걱정됐어요. 제가 이제 보이진 네. 않지만 휠체어 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비가 오면 사실 이제 장애인들이 외출거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다른 것들도 보거든요. 뭐 경사로가 있어야 되거나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네. 제가 또 차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장애인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 볼 때 뭐 오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네. 자, 센터장님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 들어볼 텐데 네. 저희가 뭐 가볍게 좀 웃으면서 네네. 이렇게 출발은 했습니다만 제가 센터장님 소개해드릴 때 그 전해드린 내용이 네네. 참 많은 분들에게 좀 불쾌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발언이었는데 그 죄가 있다면 안 나야 되는데 나왔다 네. 이 얘기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거 처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장애인 당사자로서 참 참담하긴 한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제 장애를 이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사실 이제 특히 이제 공무원이고 또 공직자로서 사실 장애라는 것이 이제 핸디캡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핸디캡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사회적 환경들을 변화시키는 예. 그런 활동들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장애를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 제일 가장 어려웠던 것들이 이동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육받는 거, 그리고 일하는 거,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힘들거든요. 단순히 저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예.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게끔 구조적인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저상버스가 경남에는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상버스를 확대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로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신 분들이 한 40%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교육받아야 되지만 뭐 이동에 대한 원천적인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교육받고 싶어도 교육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노동하고 싶어도 일하고 싶어도 장애라는 이유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이런 취업률과 실업률을 봤을 때 비장애인에 비해서 2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비경제 활동 인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활동 인구도 보더라도 장애인 한 3분의 1 정도가 비장애인 활동 인구로 봐서 장애인은 일하지 못한다는 그런 인식들이 평배하다 보니까 좀 그런 시각들을 좀 많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센터장님이 쭉 말씀해 주신 대목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결여된 부분일 텐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제가 뭐 관련자라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계속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힘을 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뭐가 가장 좀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보세요? 저는 왜 잘 안 될까요? 그렇게 모든 그런 장애인도 이제 시민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동이 가장 필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그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 이런 데 보면은 엘리베이터 공사할 때 있지 않습니까? 공사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는 대책을 세워놨을까 이런 궁금증이 많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대도시 이런 데는 장애인의 이동에 대해서 잘 구축되어 있지만은 특히 우리 이 경남 지역에는 지하철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의존하는 수단은 버스밖에 없습니다. 버스밖에 없는 버스가 이제 저도 버스 타려고 하지만은 3분의 1 정도밖에 저상버스 도입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싶어도 이 다음에 오는 버스가 저상버스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럼 기사님이 사실 뭐 매번 도와줄 수도 없다 보니까 다음 저상버스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배차 시간도 긴데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동의 그런 변화들이 있어야지 지역사회 장애인들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역에 또 정치하는 분들도 이 말씀을 꼭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려 했던 것은 이제 가수 아이유의 신곡 뮤직비디오인데 저도 이게 들어오기 전에 봤거든요. 장애인을 대상화했다는 논란이
잃었던 뮤직비디오라고 합니다. 네네네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배경을 보면은 디스토피아, 네. 예, 유토피아의 반대입니다. 절망적인 디스토피아가 배경인데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인간들이 뭔가 두려워하고 혐오를 느낄 만한 그 네모난 큐브가 있는데 네네. 계속 쫓겨다니는 모습이 나오고요. 맞습니다. 그게 주 설정이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대로 거의 끝났던 것 같긴 한데 저는요. 네네 맞죠. 센터장님은 좀 어떤 문제 의식이 있었습니까? 네. 이 뮤직비디오 보시고. 사실 이제 거기 뮤직비디오에 보면 이제 이런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네네. 말씀하셨듯이 그런 네모난 큐브가 나와요. 예. 그 큐브는 그런 사회 장애를 바라보는 그런 편견과 그런 억압이 나타내는 그런 상징물. 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 원래 장애인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다. 뮤직비디오를 해석했을 때. 네, 해석했을 때 이제 그렇게 보는데 사실 저도 아까도 처음에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네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형식적인 그런 상징물보다는 정말 살아가다 보면 정말 장애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예. 정말 일상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현실화시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장애를 조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극복의 이미지를 좀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좀 강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 보면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걸 가지고 맞아요. 나옵니다. 캠코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정말 장애 두 분 남자와 여자와 정말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긴 있지만 카메라에 비춰진 모습은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카메라 안에서는 장애가 없게끔 장애가 없는 없어짐으로써 자연적으로 행복함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캠코더 안은 유토피아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거기에는 비장애의 모습이고 맞습니다. 캠코더 바깥 보고 있는 이 두 명의 주인공은 또 이제 장애인이고 맞습니다. 아 거기서 차별을 좀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네네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예술적 표현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야? 아 그렇게 예. 또 이제 예.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사실 이 아이유의 노래 제목에서 보면 예. 이제 이게 그 러브 윈 예. 이제 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랑이 모든 걸 이긴다. 다 이긴다. 근데 예. 사실 이제 러브 윈즈라는 게 예. 이 소수자 운동의 슬로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실 논란은 더 먼저였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예, 노래 그래서 제목 항상 때문에. 러브 윈즈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뭔가 활동을 했는데 이런 정말 이런 그 슬로건을 만들기까지의 이런 무난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예. 그 아이유의 노래에 의해서 묻혀버린다. 운동이 왜냐하면 사실 이제 검색해 보면 이제 예. 그게 러브 윈즈만 치더라도 이런 소수자의 이런 활동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예. 아이유 노래가 나온다 이런 아하.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시발이 되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저는 장애를 이제 이런 미디어 상에서 좀 노출돼서 잘 보여진다 하더라도 저는 장애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도 지역사회에 당당하게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준다면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좀 변화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이유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정말 세계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네네. 좀 저는 장애를 조금 더 부정적이고 조금 안 좋은 이미지보다는 좀 긍정적인 면을 좀 더 여실히 보여줬다면 예.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물론 생각을 합니다. 전장현에서도 뭐 아이유 그리고 뭐 관련 이런 아티스트들이 네네. 그럴 의도로 한 건 아닌데 맞습니다. 이제 그 장애를 어찌 보면 이 뮤직비디오만 봤을 때는 네네. 극복을 해야 되는 키워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좀 그냥 함께 가야 되는 네. 예, 이걸 좀 바란다는 의미를 담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예. 아, 뮤직비디오를 보고 네네. 또 이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다루는 콘텐츠라고 할까요? 네네네.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많습니다. 드라마는 최근에 우영우 나오는 드라마도 있었고요. 네네네. 그런 콘텐츠 보면은 좀 어떻게 느끼세요? 아, 그래도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느끼십니까? 어떠세요? 사실 이제 장애를 이제 미디어 속에서 이제 표현하기를 조금 이제 불쌍한 존재, 동정의 대상, 예. 그리고 좀 악마화하는 그런 걸로 많이 예전에는 비춰졌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마라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우영우라든지 우영우도. 예. 저는 이제 이런 영화들이 물론 이제 장애를 그려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우리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장애를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예. 저는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 여기에 대한 저는 제가 보는 문제점은 지극히 우리나라는 능력 이데올로기주의에 이제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로 비장애인 관점에서 뭔가 능력 있는 사람만으로 이제 장애를 이제 지부하는 그런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영우를 통해서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도 많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너는 왜 우영우가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다른 장애인.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그 우호적 차별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우호적 차별이라는 게 겉으로는 좀 온건하고 좀 우호적인 형태를 띱니다만 말씀해주신 대목에도 있었습니다. 소수자 장애인을 약하고 불쌍한 존재. 맞습니다. 그리고 보호 대상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 또한 우호적 차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 인식이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경남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센터장님으로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오늘도 좀 새로운 분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저희는 이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저희 그 전장애 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에 장애 유형이 15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15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분들을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접하고 그리고 또 어떤 지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센터장님 계시니까 이렇게 뭐 입소를 하게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용하는 시설로 등록되어 있고요. 저희 기관에서 주로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이제 장애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 이런 그 사업을 통해서 역량 강화도 하고요. 그리고 장애로 발생하는 그런 사회적 장벽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운동적인 그런 활동들도 합니다. 네. 이용하는 분들 반응이 주로 어떻습니까? 센터장님한테 어떻게 말씀하세요? 좀 다른 곳이랑 좀 특별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저희는 왜 그러냐면 선택과 결정권을 최우선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많은 장애인들이 그 외부의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선택하고 싶어도 결정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1순위로 보는 것은 선택과 결정권을 장애인 당사자가 가져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겁니다. 실패하더라도 좀 어때? 다음에 또 더 잘하면 되지. 그리고 실패도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좀 더 향상시킨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선택과 결정권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실적인 장벽에 많이 부딪혀 왔던 분들은 그런 말 하나가 사실 어려운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좀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자, 센터 활동, 장애인 편견 해소, 또 장애인식 개선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총망라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가이드라인 보고서 제가 워낙 길어가지고 제가 보고 읽은 건데 이건 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된 겁니까? 장애인 복지법 안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게끔 이제 법에 이제 개정 시행령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행한 지 한 9년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9년 동안 저희가 이제 살펴보니까 장애 인식이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것과 부정적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양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더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장애를 좀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에 대해서 연구했고요. 그리고 인식 개선 활동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리고 인식 개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이 정도까지 하면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바뀌겠다. 가장 큰 것은 개인의 모델이 아니라 사회적 모델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는 여전히 인식 개선하면 장애는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사회적 모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 그런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인식 개선 교육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저도 사실은 애 아빠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유치원에 애를 데리러 가면 처음에는 그랬어요. 장애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애들이요? 애들이. 예. 근데 이제는 밖에 가서 저의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아빠다 이렇게 그렇죠. 부르더라고요. 예, 원래 그게 먼저죠. 맞죠. 그게 맞는 거죠. 장애인이 이전에 저는 누구 아빠인데 제 보여지는 인식이 장애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 저는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빨리 개발해서 예. 이런 것들이 전파되어서 장애인도 우리 사회에서 잘 장애인도 예.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런 네. 것들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부족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제 함께 살아가면서 맞습니다. 접점도 많이 생기고 있는 거는 분명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비장애인이 평소에 좀 알아두면 좋을 행동 같은 거 지금 시간이 한 3분이 남았는데 그래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입장이라서 갑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밀어줘요. 휠체어를. 전 깜짝 놀랐거든요. 저 충분히 혼자서 잘 갈 수 있는데. 근데 나름 또 선의 맞아요. 선의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만은 저는 좀 먼저 도움을 요청할 때 미리 장애인에게 도와드려도 될까요? 물어보고 한번 해보는 것 좀 좋지 사실 않을까? 그것은 충분히 본인이 요구할 수 있는 선택 권한 있고요. 할 줄 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당연히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발달장애 영역에서는 조금 그런 거 있어요. 좀 그러니까 이제 그 조금 어려운 용어,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거예요? 그 뭐 예를 들면 뭐 영어를 쓴다거나 한문어를 섞어서 예. 용어를 쓴다거나 그럼 발달장애인들이 잘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눈높이에서 뭔가 대화할 수 있도록 좀 단어를 좀 풀어서 쓴다거나 뭐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내백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또 언어 장애가 있다 보니까 왠지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반말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참 관련 주제할 때마다 여전히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또 말도 많이 꼬이는 게 네. 이게 그럼에도 이게 사회 내에서는 여전히 또 예민한 사안일 때도 있는 것이고 네네. 분명히 개선점이 있는 것인데 오늘 그래도 센터장님 모시고 이제 말씀 들으면서 네.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가는 것 같거든요. 네. 다시 한번 이 부분 좀 짚고 싶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 분명 필요합니다. 네. 예, 우리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 있잖아요. 네. 이 부분 좀 개선을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마지막 한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장애차별금지법이 이제 제정되고 나서 예. 2020년도에 장애 그 인권위원회에서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차별이 존재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3.8%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인식에서는 장애인의 차별이 여전히 우리 일상에서 많이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를 가진 그런 인식들을 저는 좀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예.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장애인도 동등한 시민으로서 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여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예. 인식이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차이를 감사합니다. 두지 않는 시각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경남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최진기 센터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